반짝이는 조명, 따뜻한 음식, 영화 같은 풍경. 한 번쯤 꿈꾸게 되는 유럽 로망의 끝판왕, 크리스마스 마켓. 근데 진짜 낭만일까요? 그래서 실제로 가봤는데요. 이야, 이건 중국산이네. 핫도그 하나에 2만 원? 사람이 많아서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직접 유럽 3개국, 3개 도시, 그리고 10개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구석구석 돌아보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시월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겨울, 저희는 유럽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어디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말들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얘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을 떠나기 전에 크리스마스 마켓은 꼭 보고 떠나야겠다 라는 결심을 했었죠. 그렇게 저희가 제일 먼저 향할 곳은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고장, 독일 뉘른부르크예요. 예.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은 처음이라 좀 뭔가 기대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본고장답게 독일에만 무려 3,000개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곳이 바로 이 뉘른베르크의 크리스트킨들 마켓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저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사실 최근에 크리스마스 마켓은 훨씬 상업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에 파는 제품들이 어느 나라에 가든 다 비슷비슷하고 우리나라 옆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특히 많이 판매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큰 기대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저와 크리스마스 마켓에 큰 로망을 가지고 있는 10월 두 명의 시선으로 이 크리스마스 마켓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뉘른베르크가 원래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도시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마켓이 워낙 유명해서 크리스마스 마켓 시즌만 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 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인파가 올만하다 싶은 게 걸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마켓이 들어선 광장 규모가 엄청 크더라고요. 역시 독일에서 가장 큰 마켓은 다르구나 싶었는데요. 그냥 빠르게 구경만 했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그 다음 제가 향한 곳은 바로 크리스마스 마켓의 심장,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곳인데요. 이 뉘른베르크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떨지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짜잔. 이게 메인 트리야? 네. 그럴 리 없어. 이게 메인이 아닐 거야. 그렇지만 이게 메인이 아닐 거야. 뭐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곳 크리스마스 마켓 아직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오직 뉘른베르크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전통이 있거든요. Hallo, danke, dass alle heute hier sind. 바로 뉘른베르크의 크리스마스 천사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독일 사람들은 천사의 모습을 한 아기 예수가 선물을 준다고 믿는다고 해요. 이 마켓의 이름인 크리스트킨트 마켓 역시 아기 예수 시장이란 뜻이죠. 이 크리스트킨트로 선발되기 위해선 뉘른베르크 출신, 키 160cm 이상, 고소공포증이 없고 어떠한 날씨에도 버틸 수 있는 건강한 소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 크리스마스 오프닝 세레머니로 성당 발코니에서 수천 명 앞에서 연설하고 2년간 170회가 넘는 행사에 나서야 하니까요. 같은 크리스마스지만 이렇게 다른 전통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연설이 끝나고 크리스트킨트가 직접 선물을 나눠줬는데요. 저도 하나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포스트 카드 받았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마켓 탐방을 시작해볼까요? Are these handmade? Ja, it's the third generation. in Nuremberg? Ja, 이 가게는 지금 여기서 3대째 영업을 하고 있대요. 어떤 분위기부터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만난 친구가 로컬 가게를 알아보는 꿀팁을 알려줬는데, 이렇게 다가갔을 때 직원들이 심드렁하고 말도 별로 안 걸고 싶어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 가게가 찐 가게래요. 이렇게 다가갔을 때 막 영업하려고 하고 막 프로페셔널하게 군다? 크리스마스에 한탕 하려는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전통이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마켓을 직접 둘러보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공예품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것도 핸드메이드 인 뉘른베르크라고 쓰여있네요. 이것도 지금 다 뭐 독일 전통 집 모양인 것 같죠? Are these handmade? Most of them, yes. 지금 보니까 이게 다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진 거고 심지어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There's a big tree. Uh-huh. It takes 6 to 8 weeks. You can paint one color, then it has to dry, then comes the next color, it has to dry, and so. 근데 이런 거는, 야, 이런 것도 퀄리티 진짜 예쁘다. 그것도 지금 보면 Made in Germany라고 써여 있거든요. 이 가게는 아예 크리스트킨트만 파네요. 이거 봐. 여기는 가게 주인도 없어요. 이 진정한 가게다. 어디 간 거야?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모르겠어. 이건 수제품일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만들고 계셔. 아오, 대박. 수공예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천국이다, 천국. 사실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진짜를 알아보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찾는 건데요. 이거
이거는 이게 니른베르크 거다. 이 말린 자두 씨로 만든 이 인형이 니른베르크를 포함한 프랑켄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 인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귀엽다. 지금 보니까 가게 간판에도 쓰여있죠. 1990년부터 했다고. 이런 전통성 있는 가게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와, 이렇게 저 자두 인형을 만들어 온 가게라는 거야? 이 지금이랑 똑같네, 가게 생긴 게. 그 저 사진 속에 있는 가게랑 지금 가게 모습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사실 저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입장이지만 이 니른베르크 마켓은 조사할수록 좀 마음에 드는 게 여러 가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가게 같은 경우도 가게에 사용하는 데코레이션이나 가게 매대를 몇 년 동안 계속 이용하고 또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전 풍경이나 지금 풍경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조명을 대부분 LED 조명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그 LED 조명에 들어가는 전기는 다 지역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전나무 화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던가 특정 가게만 인기 있어지는 현상을 금지하기 위해서 매년 소세지 가게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매년 조금씩 새로운 상인을 받는다거나 이 지역에서 나온 제품만 모아놓는 섹션을 따로 마련한다던가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영업을 하는 가게들의 90% 가까이는 대부분 여기서 매년 오고 또 오는 사람들이래요. 진짜 어떤 곳들은 100년 넘게 가족이 대를 이어서 운영하는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유지한다는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허투루 장사를 하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켓에서 파는 음식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가령 진저브레드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사람 모양, 집 모양, 하트 모양, 다양한 진저브레드가 있지만 이 니른베르크식 진저브레드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니른베르크 진저브레드 자체가 원산지 보호가 되어 있어서 니른베르크 근처에서 생산이 됐을 때만 그 이름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정 아몬드 함량, 특정 밀가루 함량을 가진 굉장히 엄격한 품질 심사를 통과한 음식만 엘리센 레브코엔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엘리센 레브코엔을 잘 만드는 곳 중에 하나가 이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원래 니른베르크에서도 영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How long this brand has been running? 1927, I think. 오, 와우. Thank you. 짜잔, 이겁니다. 이거 하나에 10,000원 가까이 한다니 가격으로는 믿기지 않지만 바닥에 절대 떨구지 마! 이 니른베르크식 진저브레드의 특징이 이 바닥에 있습니다. 이 바닥에 웨이퍼라고 하는 빵이 붙어 있어요. 이게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맛있다. 맛있어? 가격이 뻥튀기 되어 있을지언정 잘 만든 디저트다. 어차피 크리스마스 마켓은 좀 돈 내고 즐기려고 왔다고 감안한다면 맛있는 디저트다. 빵 같다고 해야 되나? 빵과 쿠키의 사이쯤 어딘가에 있는 식감이고 와, 엄청 쫀득쫀득하네. 이 뉘른베르크 마켓에서 놓쳐선 안 되는 또 다른 음식은 바로 for Nuremberg Bratwurst. Can we have this? Thank you. Dankeschön. 자, 하나 샀습니다. 이게 니른베르크 지역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소세지래요. 브라트부르스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니른베르크를 생산했을 때만 니른베르크 소세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흔하게 먹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드라인 베글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빵 사이에 소세지 3개를 끼워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세지의 특징이 작고 가늘고 조그마해서 좀 톡톡 터진다는 거? 근데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소세지 식감인 것 같아요. 소세지가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소세지 3개 빵 하나에 4.5유로? 진짜 비싸긴 하다. 소세지 진짜 맛있다. 아, 나는 분명히 아이고 왜 먹는 거야, 돈 아까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추운데 이렇게 먹으니까 좋다.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먹을 게 글루바인이라고 하는 술이래요. 글루바인이라는 게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먹는 대표 음료인데 레드 와인에 계피, 정향, 오렌지, 사과 같은 과일을 넣고 끓여서 먹는 맛있는 달달한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술을 안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논 알코올 글루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킨더핀치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한번 그걸 사 먹어보겠습니다. 땡큐. 짠. 자, 글루바인의 노은 알코올 버전 킨델푼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3유로라고 했는데 저희가 8유로를 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 컵 보증금으로 5유로를 추가로 받습니다. 이 컵을 반납하면 5유로를 돌려줍니다. 물론 가져가고 싶으면 보증금 안 돌려받고 가져가도 된다고 해요. 보면 컵이 또 이 크리스마스에 약간 스페셜로 이 뉘른베르크에서만 볼 수 있는 컵이어서 기념품으로 가져간 사람도 많더라고요. 니른베르크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글루바인, 킨더푼시 파는 가게는 다 동일한 컵을 사용하더라고요.
따뜻한 포도주스. 계피, 정향, 오렌지 이것저것 넣고 끓인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데운 포도주스 맛인데요. 글루바인을 먹든 킨더핀치를 먹든 그 슈퍼마켓에 병째로 판대요. 그거는 한 병의 이유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기서 한 입 먹어보고 맛있으면 숙소에 한 병 사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든 이 글루바인을 판대요. 추우니까 크리스마스 필수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손에 대고 있잖아? 따뜻하다? 이 크리스마스가 열리는 시기에 이 독일이 기온이 거의 0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다만 준비 잘하고 오셔야 돼요. 진짜 추워요. 지금 4시 반밖에 안 되는데 벌써 밤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밤이 되니까 크리스마스 마켓 분위기가 엄청 살아납니다. 다른 세상이 됐어요, 거의. 이게 상업적이라고 해도 예쁘긴 예쁘네.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약간 심화했던 크리스마스 트리가 살아났어? 이제 좀 예뻐 보입니다. 와, 이게 바로 트리지. 띵띵띵. 그냥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밤이었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어두운 분위기가 있어야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한강이랑 해가지고 이제 좀 트리 느낌이 나는데? 예쁘네. 어떤가요? 이제 좀 크리스마스 느낌 나나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벤트를 보러 5분 거리에 있는 다른 광장으로 갔는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더라고요. 이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이 지역의 달력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그 대림절이라는 기간 동안 저 건물에 있는 23개의 창문이 매일 하나씩 더 켜진대요. 마지막 크리스마스 날에 정문에 불이 밝혀지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노래와 함께 창문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어쩌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이벤트도 왜 이렇게 즐거운지.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매직일까요? 이 뉘른베르크 독일만의 특색이 잘 담겨져 있고 파는 상품도 특이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이벤트도 많고 해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건 크리스마스 킨트라고 하는 산타클로스가 아닌 여기만의 크리스마스 문화가 있다. 그거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게 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뉘른베르크 크리스마스 마켓 구경을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가봅시다. 여러분은 중세에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면 어떤 느낌일 것 같나요? 피르트라고 하는 곳에 있는 새로운 크리스마스 마켓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너무 다른데요? 중세시대 감옥 같은 걸 팔고 있어요. 와, 시작부터 차원이 다른 게 무려 중세 무기 상점이 보입니다. 와, 진짜 대장장이 같아. 왜 대장장이가 여기 있죠? 아니 근데 파시는 점원들이 다 진짜 뭔가 중세 사람들처럼 생겼어. 뿐만 아니라 물약을 파는 마녀부터 기타를 치는 음유시인, 다양한 음식을 파는 드래곤 주방이 있었습니다. 야, 여기 덤블도어 같은 할아버지가 계시네. 그레이트. 와, 뒤에 사람들이 다 저러고 있으니까 진짜 중세시장에 온 것 같아요. 와. 중간중간 몸을 녹일 수 있는 캠프파이어도 있었는데요. 왜 안 어울리는 사람이 하나 저기 가서 앉아있네. 중세인이 만들어주는 갈릭 브레드에도 도전해봤습니다. 저희는 갈릭 브레드 위에 이것저것 토마토랑 양파 튀김이랑 올리브를 올려서 먹을 수 있는 피자 같은 음식을 샀습니다. 완전 맛있어. 진심 너무 맛있어서 깜놀했습니다. 뭐 공연도 한다. 중세에는 공연조차도 범상치 않네요. 아, 재밌었다. 와, 이게 중세시대에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었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까를 상상하게 하는 너무 흥미로운 곳이에요. 여기 현지인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곳에 와서 정말 특별한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뉘른베르크 크리스마스 마켓에 오시는 분이 있다면 진짜 여기 꼭 오세요. 제발. 중세 크리스마스 마켓 구경도 마치고 다음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가봅시다. 자, 중세 도시의 동화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는 곳 프라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프라하가 14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만큼 유럽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프라하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마켓은 총 3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메인인 구시가지 광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 볼 거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트리 사진 명소라고 사람들이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풍경이 어떻길래 다 저기 올라가 있는 거야? 트리를 제대로 보기 위해 저도 올라가 봤는데요. 지금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는 저희가 뉘른베르크에서 봤던 크리스마스 트리에 비해서 훨씬 크고 이게 크리스마스 마켓 트리구나 하는 느낌이 납니다. 지금 뒤에 있는 이 트리 크기는 한 2m쯤 되는 것 같고, 제가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에 집착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담당이었거든요. 손재주가 없어 미술을 싫어했던 제가 유일하게 만드는 걸 좋아했던 시간인데요. 제가 꾸민 트리가 크리스마스 내내 장식돼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 트리만 보면 좀 집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처럼 사람 많은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괴로워하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람 너무 많아. 쉽지 않긴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곳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남다른 풍경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프라하는 다른 곳이랑 다르게 프라하 마켓을 위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350코르나를 내고 천문 시계탑에 올라가면 프라하 크리스마스 마켓을 위에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정말 멋졌는데요. 이 탑에선 360도 방향을 전부 둘러볼 수 있어 저 멀리 프라하 성도 보이더라고요. 그치만 하이라이트는 역시 크리스마스 마켓이겠죠? 여기서 보이는 풍경이 진짜 황홀합니다. 크리스마스 캐시가 이런 거구나.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전망 구경을 마쳤고 내려가서 마켓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밤이 되니 트리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마켓이 더 화려해졌는데요. 뉘른베르크 마켓이 전통적인 느낌이 강했다면 이곳은 더 도시스럽고 화려한 느낌이 나네요. 그 화려함의 끝은 1시간마다 펼쳐지는 트리 라이트업 쇼였는데요. 트리를 좋아하는 저로선 놓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프라하 마켓은 뉘른베르크와 비교하면 훨씬 규모가 작았습니다. 대신 사람은 훨씬 더 많았고, 이번엔 마켓에서 어떤 먹거리를 파는지 구경해볼까요? 랑고스라고 하는 헝가리 음식과 회오리 감자를 팔고 있고요. 여기는 감자칩을 팔고 있고요. 여기도 뭐 일반적인 에스프레소랑 카푸치노, 카페라떼, 핫초콜릿 이런 걸 파는 것 같고요. 초콜릿, 크레페, 여기 전통적인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살 게 없다고 합니다, 한국인. 살 게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구운 밤을 팔고 있고요. 여기는 닭이랑 음료를 팔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두바이 초콜릿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때까지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굴뚝빵이요, 굴뚝빵. 여기도 패스트푸드랑 그냥 일반적인 음료 팔고 있는 곳이고요. 그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니 마켓 곳곳에 동일한 음식을 파는 가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음식 가짓수가 생각보다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켓에서 파는 상품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귀여운 겨울티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브랜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놀랍게도 스리랑카에서 포장이 돼서 영국으로 수입이 돼서 현재는 체코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프라하 전통 음식을 파는 가게나 수공예품을 파는 가게도 있긴 했습니다. Are these handmade? Yes. Yeah? All handmade in Czech Republic. 체코가 유리공예로 유명해서 이런 유리 장식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My grandma. 오케이.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 독특한 가게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 가게는 조금 특이한 물건을 파는 것 같은데요. 뭔가 말린 과일과 야채들을 이용해서 만든 장식인 것 같아요. 그거를 향으로 만들어서도 파는 것 같고요. 향이 장난 아니야, 그치? 제가 지금 이 마켓을 돌아다녀 보니까 딱 알겠어요. 이 마켓에서만 찾을 수 있는 특별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가게의 진짜 상호나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본다. 이게 간판으로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물어봤을 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여행 온 지역의 특별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조금 보면 프라하 크래프트라고 적혀 있거든요. 저런 상표를 보면 이제 이게 진짜 이 지역에서 온 가게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메인 마켓 구경을 마쳤고 이 옆에 바칠라프 광장에 있는 마켓이나 아니면 저희 친구가 추천해준 마켓에 가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이동해서 크리스마스 마켓의 음식을 좀 즐겨보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걸어 바칠라프 광장에 도착했는데요.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마켓 느낌이라기보다는 현대적인 이벤트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 서브 마켓이 뉘른베르크 메인 마켓보다 트리가 훨씬 크고 예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거기서 봤던 거랑 똑같은 가게네요. 폰트도 똑같고 안에 음식을 파는 방식도 똑같아요. 치킨 구워서 파는 거? 이게 저쪽 크리스마스 마켓이나 이쪽 크리스마스 마켓이나 중복되는 상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군밤 파는 가게도 제가 4번째 봅니다.
심지어 메뉴와 가격까지 메인 마켓과 동일한 상점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두바이 초콜릿 있다고 했죠? 여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분위기를 즐기러 오는 거지 굳이 다른 음식을 찾기 위해서 다른 크리스마스 마켓까지는 걸어올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굴뚝빵이란 걸 먹을 겁니다. 이 프라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이 굴뚝빵을 꼭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체코에서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이라니. 땡큐. 와우, 드디어 영접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게 굴뚝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굴뚝빵은 체코의 전통 음식이 아닙니다. 뭔 소리야, 여기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건데. 체코에서 유명해진 음식이지 체코 전통 음식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게 어느 국가 음식인지는 의견이 좀 다른데 뭐 헝가리 거다, 루마니아 거다, 슬로바키아 거다 의견이 좀 다양합니다. 이 침리 케이크 혹은 스픽 케이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럽 여기저기 국가에서 다른 형태로 찾을 수 있어요. 네, 제일 유명해진 게 이 체코라고 하니까 여기서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 왜 유명해졌는지 이해가 됐어? 약간 꽈배기 느낌 나. 오, 그러니까 계피랑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호떡 맛도 나요. 구성 자체가 호떡이랑 되게 비슷하다. 근데 솔직한 감탄평을 얘기하자면 이걸 7,000원 내고 먹기에는 좀 아깝다. 왜 이렇게 겉걸린죠? 그렇다면 체코에서 진짜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음식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잉어튀김이 있는데 제가 이 잉어튀김을 먹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거는 정말 크리스마스 당일에 먹는 음식이라서 이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살아있는 잉어를 길거리에서 파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대요. 근데 그게 몇 년 전에 이제 동물복지 때문에 금지가 되면서 지금은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적어도 체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무조건 잉어튀김을 먹는다고 해요. 이번엔 진짜 체코에서 꼭 먹어봐야 된다는 벌꿀주. 땡큐.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아니야? 이건 전통주가 맞습니다. 보통은 술 맛이 마지막에 오거든요. 근데 얘는 술 맛이 딱 처음에 왔다가 나중에 맛이 좋아. 약간 유자차 같기도 하고 콤달콤한 게. 야, 이상하네. 표정에 나와. 네, 먹으니까 확실히 좀 몸이 따뜻하네요. 그리고 사실 체코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술을 먹는 게 불법이거든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마켓에서는 술을 먹으면서 돌아다녀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구시가즈 마켓에 돌아왔다가 잉어튀김 파는 가게를 찾았어요. 체코식 전통을 드디어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맛은 좀 평범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나 살면서 잉어를 먹어본 적이 있던가? Is this the fried carp that you eat on Christmas? 아, 오케이. 야, 비싸긴 엄청 비쌉니다. 이거 11유로. 원래는 이거를 감자 샐러드랑 보통 많이 먹는데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잉어 튀김만 받았습니다. 일단 되게 바삭바삭하지? 따뜻하고 바삭바삭하니까 비로소 배가 차는 느낌. 되게 고소한데? 맛있다. 약간 비릴 줄 알았는데 비린 맛 전혀 없고. How do you say delicious in Czech? 미니카이치. 솔직히 기대는 안 하고 전통이라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추천합니다. 또 오늘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제가 현지인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여기서 잉어튀김 가게를 찾을 수 있다. 그럼 자기는 진짜 깜짝 놀랄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크리스마스에 먹는 음식이지 지금 이 시기엔 못 찾을 거다 했는데 찾았습니다. 여기 영업하는 게 올해가 처음이고 내년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굴뚝빵 이런 것처럼 막 손님이 줄이 길거나 붐비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프라 크리스마스 마켓 구경이 끝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크리스마스 마켓만의 뭔가 특별함을 찾진 못했는데 근데 이 워낙 프라라는 도시가 예쁘고 중세의 매력이 남아있는 도시라서 그 도시에 크리스마스 마켓이 더해지니까 더 아름다운, 그래서 여기가 와봐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 체코는 공산당 시절에 이 크리스마스의 전통을 없애려고 했던 적이 있대요. 크리스마스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최대한 없애고 이거를 소비 명절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통적인 의미의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기보다는 좀 더 축제 같고 화려한 이벤트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느낌이 더 재미있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디즈니를 괜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체코의 풍경 자체가 이미 동화 같아서 그런 풍경과 조명과 이 마켓이 어우러졌을 때 놀이동산에 놀러 온 것 같은, 테마파크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체코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프라 크리스마스 마켓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고! 소매치기!
황금빛 왈츠의 도시, 음악과 예술의 수도 빈에 왔습니다. 근데 저기 날씨가 원래 사실 이 시기가 굉장히 날씨도 안 좋고 사람들이 우울해지기 쉬운 시기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마켓, 대림절 이 기간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기간에 우울해지지 않고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빛내는 한 줄기 빛 같은 거구만. 이곳 빈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마켓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무려 70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13세기 말 빈에는 겨울철 필수품과 종교 물품 거래를 위한 12월 시장이 열렸다고 해요. 그게 현재의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오랜 역사 덕분일까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빈 도시 전체가 크리스마스 마을로 바뀝니다. 빈 전역에 10개가 넘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운영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빈에서 최대한 많은 크리스마스 마켓을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갈 곳은 바로 여기 쉔브룬 궁전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아니 근데 이 크리스마스 마켓은 궁전 앞이라 그런가 어째 물가도 남다른데요. 핫도그 하나에 2,000원? 따끈따끈하니 맛은 꽤 있어 보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뉘른베르크에선 4.5유로에 먹었는데 말이죠.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이런 크리스마스 마켓에 입점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여기 상점 하나를 내는데 가게에서 파는 물품, 가판대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최소 500만 원에서 5,500만 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와, 5,500만 원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오각형 틀이 5,50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와, 근데 이 크리스마스 주최 측도 돈을 정말 많이 벌겠는데요. 심지어 빈의 다른 마켓에서는 입점료가 1억이 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란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싶던 찰나 주변이 갑자기 황금빛으로 변했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궁전에 노랗게 불이 들어왔거든요. 이 조명이 들어오니까 그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훨씬 예뻐지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불이 들어오기 전에도 예뻤는데 궁전에 불까지 켜지니 더 크리스마스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트리는 크기도 엄청 크고 그 뒤에 있는 노란빛 궁전이랑 같이 해가지고 노랗게 빛나는 게 진짜 예쁜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쉔브룬 궁전은 이 궁전과 이 크리스마스의 이 황금색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올만한 것 같습니다. 이 황금 왈츠의 도시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도 신나? 아직 안 신나? 추워요. 추워요? 가자, 이제 다음 장소로 렛츠고! 후후! 렛츠고! 렛츠고! 후후! 저희는 다음으로 슈피델베르그라고 하는 곳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왔습니다. 이곳 마켓은 골목을 따라 만들어져 있어서 로컬 분위기가 물씬 나더라고요. 저는 이런 아기자기한 골목 너무 좋습니다. 제 취향은 좀 더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거리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가 1800년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홍등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도시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쇠락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예술가들이 많이 머무는 거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촬영지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남녀 주인공이 밤에 가게가 다 닫았을 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눈 거리가 바로 여기더라고요. 여기 지금 판매하는 물건들도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인 물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곳엔 정말 독창적인 수공예품이 많았는데요, 수공예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또 다른 천국이 있더라고요. 와, 이런 골목 안에 크리스마스 마켓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람들 그 골목 뒤에서 이렇게 글루바인 한 잔씩 하고 계시고 가게들도 너무 귀여워요. 야, 이 추운 겨울에 사람들 저렇게 탁자에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 모습이 영화 같아. 사실 그동안의 트리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허접한 트리가 있을 수 없는데 근데도 전 이 분위기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비도 옵니다. 최악의 날씨를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비 와서 너무 추워요. 그니까 와, 이렇게 크리스마스 마켓 하나씩 오다 보면 돈 다 털리겠구나. 왜냐면 이게 분위기랑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소비를 하게 되는. 여기 현지 살면 현지 친구들이랑 오기 좋은 느낌입니다. 맞아, 정확해. 지금 저희가 도심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보러 왔는데, 아까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비엔나 도시 전체가 크리스마스 마을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도심을 걸어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습니다. 도시가 완전 크리스마스 빛을 변했어요. 빛으로 만들어진 샹들리에가 지금 하늘에 걸려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거리를 지나 저희는 슈테판 대성당 앞 크리스마스 마켓에 갔는데요, 이 거대한 대성당 앞에 이렇게 마켓이 있으니까 또 풍경이 새롭습니다. 이어서 도착한 호프광장 크리스마스 마켓. 작지만 빛나는 노란 트리 아래 사람들이 한가득 모여 있더라고요. 여기 또 다른 크리스마스 마켓이야. 그 다음 마켓인 프라이용 마켓 또한 작고 아늑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안에 쇼핑 따라간 남편의 기분이 이런 걸까요?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건지. 춥고 힘들고 이쯤 되니 집에 가고 싶은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또 좋기도 하고. 아 진짜 이제 끝이지. 다 비슷비슷하네. 뭔 소리야, 다 다른데. 저기 아. 보라고, 다 다르잖아. 특히 저걸 봐. 미쳤네.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와 이거 역대급이야. 이게 뭐야. 이건 진짜 다 차원이 다르잖아. 이게 뭐야. 저 뒤에 있는 건물이 시청 건물이야. 아니 이게 저게 디즈니가 아니고 시청 건물이라고요? 저 디즈니성 아니라고요? 아유, 시청이에요. 시청이 뭐 저렇게 예쁘냐? 뭐야. 와. 드디어 이번 크리스마스 마켓 여행의 최종 종착지 비엔나 시청광장 크리스마스 마켓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왜 비엔나의 메인 크리스마스 마켓인지 어떤 다른 이름도 붙어있지 않아요. 비엔나의 크리스킨들 마켓이라고만 이름이 붙어있는데 그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한번 마켓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약간 진짜 꿈만 같다. 마법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뒤에 있는 게 테마파크를 위해 지어진 그런 건물이 아니라 진짜 역사 있는 건물이고 시청이라는 게 더 신기해요. 정말 말이 나오지 않는 풍경이었는데요. 와 이거 웃음밖에 안 나오네. 야 크리스마스 넘버원 인정이다 여기. 아 지금 여기 트리는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마켓들 중에 제일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트리도 트리인데 트리 배경이 정말 역대급입니다. 지금 트리 앞에서 연주하는 아저씨들이 있는데 되게 멋있습니다. 이곳의 특별한 점은 트리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사람들 줄이 굉장히 긴데 이게 스케이트장 줄입니다. 비엔나 메인 마켓에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지금까지 봤던 그런 네모난 스케이트장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 코스가 있습니다. 와 진짜 시간 되면 당장 타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멋진 스케이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매 시각 30분마다 기둥에서 나타난 크리스트킨들이 자신의 심장을 헤르칠 나무로 보내 세상을 밝혀주는 퍼포먼스인데요. 하트가 날아오고 있어. 크리스마스가 상징하는 빛과 사랑을 표현하는 이벤트라고 해요. 하트 퇴근한다. 하트 퇴근해. 반짝거리는 건 너도 지지 않잖아. 제가 개인적으로 이 비엔나 시청 광장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마음에 드는 점이 있다면 여기는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공식 친환경 인증을 받은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판매되는 제품과 음식, 음료의 75%가 유기농 혹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판매대 외관도 이 기준을 충족해서 만들어졌고 가판대를 장식하는 재료, 포장재 또한 재사용 가능한 것 혹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보면 거기에 대한 인증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마켓 곳곳에서 바이오라고 쓰인 문구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저기도 바이오라고 써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 크리스마스 마켓도 뭘 파는지 한번 구경을 해봐야겠죠. 한번 이 마켓에서 파는 상품들이랑 맛있는 음식들 뭐 파나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총 10곳이나 마켓을 돌아다닌 결과 이제는 보이는 상품 대부분이 다 어디서 본 적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어디서 봤던 비슷비슷한 상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똑같은 브랜드였던 것 같아. 이것도 이미 한번 봤었던 거고요. 이것도 제가 프라하에서 봤던 제품이거든요. 이거 호박 박혀있는 것까지 그대로. 야, 이 포장까지 똑같네요. 이거 러시아에서 많이 볼 것 같은 마트로시카도 여기 있고요. 비슷한 게 많은 만큼 마켓에 오리지널 상품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와, 이것도 많이 보던 상품이지만 엄청 많이 파네요. 와, 별걸 다 파네. 이것도 많이 보던 거.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보던 거. 이런 거 이제 공산품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해, 그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왔습니다. 시월이 좋아하는 스노우볼이야. 예, 하나 사줘. 심지어 우리 이웃 나라에서 왔어. 메이드 인 차이나. 와, 오스트리아에 와서 중국 제품 사지 않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것도 역시나 중국산입니다. 아 진짜? 제가 10월이 스노우볼 좋아해서 생일 선물로 주려고 해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제품들도 전부 다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이지만 너무 귀여워요. 하나 사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하나 사와야겠어요. 다음 크리스마스는 중국에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귀여운 제품들 중에 상당수가 그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음료 역시 어느 마켓을 가든 파는 글루바인과 푼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전통 없이 못 사는 히피는 그 와중에도 전통 음식을 찾았는데요. 오스트리아에서도 크리스마스 기간에 키를 많이 먹는데요. 그 중에서 오스트리아가 원산지인 쿠키가 저기 있는 이 바닐라 키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격은 지금 100g에 5.5, 포장이 들어가면 220g부터 시작해서 12유로.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카이저 슈마란이라고 해서 또 오스트리아 전통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스트리아식 팬케이크래. Really?
왔는데 더 이상 안 판대. 다만 인기가 좋아 마감이 가까워지면 품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 저거 먹고 싶었는데. 10월. 이거 봐. 찐빵이다. 완전 찐빵 같지? 여기 한국이야? Is it something traditional in Austria? Yes, this is very traditional for skiing. We usually eat this on the mountain. 이 추운 한겨울에 찐빵은 못 참죠. 짜잔. 진짜 찐빵 같이 생겼죠? 크네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진짜 말 그대로 찐빵이거든요? 우리나라 찐빵이랑 되게 비슷한데 그 위에다가 바닐라 소스랑 포피 씨드를 뿌렸다고 합니다. 과연 찐빵 맛일 것인가? 안에 들어있는 게 자두잼이래요. 표정 뭐야? 이것은 정확히 찐빵을 바닐라 소스에 찍어 먹는 느낌? 너무 맛있는데? 진짜? 와 완전 내 스타일이다. 저 원래 찐빵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팥 들어간 찐빵은 싫어하는데 와 이건 달달한 찐빵 먹는 느낌. 10월. 아. 네,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 다시 안 와도 되겠지? 아 근데 우크라이나에 진짜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더라고. 그건 꼭 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 그 드레스덴도 가봐야 되고 아직 크리스마스 갈 곳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시 안 와도 되는 거 아니었어? 난 내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 내년에 또 가고 내후년에 또 가고 내후후년에 가고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 대해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재밌어 해주시면 저희는 계속 갑니다. 전 세계 크리스마스 마켓을 다 가보겠습니다. 내가 비아페라타 갔다 왔을 때 너가 이런 기분이었니? 야 비아페라타는 그거랑 어떻게 크리스마스 마켓을 비교해 지금. 홀리 쉣! 밑에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밑에를 봐야 돼. 자 저희는 그럼 유럽 3대 크리스마스 마켓 여행 여기까지 마치고 어디 갔어? 다음엔 히피드 행복한 크리스마스 여행. 랄랄랄랄랄랄랄라.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저도 생각보다 크리스마스 마켓을 잘 즐기긴 한 것 같아요. 제가 크리스마스 마켓에 좀 편견이 있었구나 싶기도 했던 게 상업성의 끝판왕 다 똑같은 마켓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덕분에 각 나라에마다 크리스마스에 먹는 전통. 음식이 있고 다른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구나. 그 지역 크리스마스마다의 특색을 알아보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다 10월 맞습니다. 덕분이에요. 아, 끝났다. 이게 진짜 끝난 거 맞지? 아, 마켓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불이 꺼졌어요. 진짜 끝났다. 크리스마스 안녕. 아직 크리스마스가 4일 남았습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끝났다. 끝나서 좋은 사람.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쉬자. 아 아쉽다.